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 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퇴출된 관리업체에 대한 용역비 소송 부분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자 소송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또 팁을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조금 빨리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요즘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선적으로 좀 원천적인 걸 좀 봅시다. 그 관리업 그 시행사 측에서 뭐 신탁사를 통해서든 자기들이 그냥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임시 관리자로서 그 건물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 관리업체를 데리고 오겠죠. 뭐 그것은 뭐 누구나 다 통상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상식적인 측면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왜 그러면은 우리 그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서 이렇게 관리단 집회를 구분 소유자들이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이 그 승인을 받아서 관리인을 선임을 하고 이 관리단 조직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천적이면 더 잘 알고 있죠. 거기에서 뿌리를 얽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행사 측이나 그 신탁사 쪽에서는 하자 보수를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 있을 거고요. 관리업체 측에서는 어떤 이권을 통해서 들어와서 투명하게 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또한 감시 감독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고 건물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관리단 조직을 통해서 퇴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은 또한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국민청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 법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외부에 그렇게 해줘야 이제 그런 어떤 관리업체들이 피눈물 나는 어떤 이게 그래도 돈을 조금씩 모아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임대를 이제 임대업자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값어치가 너무 떨어지고 관리비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오히려 선의 피해자가 되고 오히려 노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유자들이 이런 일은 벌어지서는 안 되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청원을 통해서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선적인 정신입니다. 그 사회에 맞는 정의입니다. 이거는 정의가 우선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 경제적 효율성도 따라와 줘야 되고 형평성도 따라와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걸 우선적으로 뿌리를 여러분들 딱 가지고 계시고, 자 그러면 퇴출되었을 때 그 관리업자 측에서는 또 용역비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뻔한 사항입니다. 그걸 갖다가 시행사 측 신탁사 측에 이렇게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관리단 쪽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자기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죠. 뻔한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관리단 측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주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 관리 위탁 관리 그 승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위탁계약이 승계가 되었다. 그러면 위탁 그 승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건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건물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관리인을 지금 선임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인을. 그러니까 그 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이 5분의 4 이상의 서명 결의가 있었는지, 그 서명, 보통은 이렇게 관리단 집회를 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주장이 그래요. 그 관리업체 측에서나 시행사 측에서는 그 서명 결의를 통해서 5분의 4 이상의 서명 결의를 해서 관리인이 선임이 됐고, 그 관리인에 의해서 건물 위탁 관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5분의 4 이상 서명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 서명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런 게 없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되죠.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두 번째까지 1번, 2번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관리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관리비 집행이 돼야 되고, 그 집행하는 부분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각종 용역 계약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의 입출금 내역 자체가 전표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표 처리가 대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파쇄해버린다든지 그냥 전표 없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돈을 처리하고 나중에 억지로 앉아 장부를 만들어내고 조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서 적절히 대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부분은 관리비가 투명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관리업체 측이나 시행사 측이나 이런 데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눈 감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청원이나 이게 방송을 통해서 그런 조직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주위에 알려주도록 하세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투명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잘 알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자소송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러면 관리단 조직이 구성되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리업체들도 퇴출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자소송을 해야 될 건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보면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단 조직이 구성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조직이 구성되고 난 뒤에 바로 하자소송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하자소송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아직까지 관리단 조직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자소송을 할 때도 이제 원고 측에서 원고 측이 그 적격한 관리단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거기서 패소해버리면 아무런 어떤 자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관리단 집회부터 또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이 또 이루어지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관리단 조직하는데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조직을 제대로 그 관리단 집회를 제대로 해서 관리단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 있고, 관리단 조직 구성을 제대로 만들어서 일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단 조직이 적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결을 받도록 해라는 거죠.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앉아 하자소송 청구가 들어가면 되고요. 하자 진단을 통해서 내외부 하자 진단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면 될 텐데 대부분은 보수를 해주지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다 보면 한 2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2년 정도가 걸리는 과정에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은 되는 부분은 소송이 진행된 뒤부터 일어나는 각종
이제 기간이 있죠. 2년 동안 기간에 대한 이자는 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시행사 측에 우선적으로 청구를 하고 그 무자력하다면 거기에 따른 신탁사라든지 시공사 그리고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거는 변호사님과 협의를 좀 잘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변호사분들하고 진행을 할 때도 일단 변호사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들과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는 뭐 나는 낸대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과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어쨌든 간에 서로가 그래야 되죠. 서로가. 그리고 또 관리단 측에서는 또 변호사를 갖다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용역비 관련된 부분과 두 번째로는 하자소송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고 즐거운 추석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